네,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테니스의 전설 이영택 부부와 그 세 자녀가 나왔습니다. 음, 참 근데 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겪는 어, 기국 학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이영택 씨가 특수한 경우죠. 일반 다른 주재원이나 이런 거하고 그런 경우가 좀 다르게 스포츠 선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한국의 현 실정이나 어떤 그런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 이제 귀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이는 이제 송원이, 창현이, 미나 이렇게 세 명이고 어, 현재 나이가 이제 나이가 이제 큰 애가 이제 15살이고 적은 아이는 이제 어, 초등학교 3학년 10살입니다. 아내분과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했다시피 첫째 송원이, 둘째 창현이, 셋째 미나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없나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집에 완전 포인트 핵심에 서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나 하면은 이게 둘째죠. 얘가 있고 세 번째는 첫째 이제 세 번째 얘는 뒤에 있어요. 아주 특징이 있죠. 사실은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부가 이 부부가 얘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맑게 웃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엄마 아빠가 있고 앞에 세 명이 쫙 서는 게 일반적인데 애들 둘이 앞에 있고 애가 완전 뒤편에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벌써 뭐가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의 위치가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생각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릴 때 이제 가족의 모습이죠. 어릴 때 가족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어릴 때 한번 모습을 볼까요? 어릴 때 이 중간에 누가 차지했나 하면 이 첫 번째 애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처럼 좀 전에는 어떠냐 하면 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밀려난 거잖아요. 이렇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릴 때 그 모습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다뤄볼게요. 이 학생들은 외국에서 7년 살다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뭐냐면 어린 시절을 예를 들어서 10살 같으면은 한 7년 정도면 아주 어릴 때부터 미국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살이라고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이 있을 거예요. 문화적 충격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문화에 대한 어떤 충격, 두 번째로 뭐냐 공부에 대한 어떤 충격,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부모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그 공부에 대한 이런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한두 가지 부모가 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줄 만한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도 3명이나 돼요.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누가 어떻게 해주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가족의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하려는 자세 자체가 사실은 무리죠. 네, 실제로 뭐 완벽하게 무리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 한국에 와서 3학년이 됐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영어를 하면서 살다가 한국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어,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네요. 하나는 공부를 부모가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말은 하는데 부모가 이제 시킬 상황이 아니죠. 예. 이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상황이에요. 정서적 상황 같은 것도 보면은 쉽지 않아요. 어, 이제 아빠와 시간이 늘어나서 있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벌써 어, 그 엄마는 약간 강압적이고 또 뭐냐면 자기가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몰아붙이거나 약간 화도 나기 시작하죠. 애들은 당연히 그 미국에서의 행복했던 행복이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미국이라는 것은 다인종 국가고 물론 동양인이 어, 동양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친구도 있고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2쯤 되면 이제 다 15살이니까 중2잖아요. 예. 중2쯤 되면은 어, 실제로 이제 수준이 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인 한국의 독서 능력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국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국어 능력을 키우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뭐 한국에서 교육은 얘는 영어는 좀 하니까 조금 되지만은 영어조차도 점수가 애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사고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우려면은 독해력을 기본으로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시키면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주 제일 먼저 얘들은 그 일반 학원에 다녀서 해결될 애들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학원은 한국 아이들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거나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학교나 다를 바 없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애들을 데리고 미국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미국도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고 또 뭐냐면 이영택 씨가 한국에서 지금 꽤 어떤 TV에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한다면 옮기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한 애는 이제 큰 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원이죠. 예, 15살이니까 그 얘를 빨리 기본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둘째는 국제학교 다니니까 훨씬 더 공부를 적응을 하든 말든 간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애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 이제 공부도 약간 이제 꽤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이것을 빨리 이제 이영택 씨하고 그 부인이 빨리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뭐 거의 결정 심각 이제 애들이 그 얘는 중2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은 굉장히 쾌활하고 이렇게 약간 벌써 살짝 우울하잖아요, 애가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꽤 깊은
어떤 시간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앞에 그 사진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죠? 예. 사진을 예로 들었지만 그 사진에서도 이제 나타나듯이 이 집 안에서 소외된 거죠. 그다음 특히 이제 부인이 공부를 약간 강압적으로 시켜요. 이 생각 자체가 이제 어떠냐면 무조건 시키면 되고 암기하면 된다는 식에 가까운 공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애들의 뒷바라지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공부는 본인이 그 부인이 그러니까 이수환 씨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의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적당한 전문가를 만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이제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 한국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실정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교육에 대한 어떤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 하루빨리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어떤 케어한다든가 어떤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지도를 좀 받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시면서 약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은 자녀분들에 맞는 어떤 멘토나 어떤 선생님을 구해서 어, 좀 체계적으로 어, 한국 공부를 하는 어,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전반적으로 애들이 사고력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이건 공부와는 다르게 사고력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초를 닦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같진 않지만 유사한 그런 학부모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이 한국에 꽤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